네, 지방선거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성대 기자와 제가 또 뉴스 썰기까지는 아니지만 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개표 썰기 그날 합니다. 예,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바로 준비한 재료 보겠습니다. 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표 가리를 하는 도구가 됐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전투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종류의 지난 사연. 사연이 있지. 자,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고요. 손석구 배우도 또 나왔네요. 예. 네, 다시 보면 참 좋네요. 자,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반대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나오고 있어요. 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직접 겪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이제 독려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180석 빼앗기는 이런 참패를 했거든요.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 그건 제 경험에 기초해서 나온 얘기예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총선 참패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졌으니까 부정투표다라는 논리인데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는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죠. 뭐 되짚어보면 당시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코로나 대응이 뭐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 체제 공천 파동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원인이거든요. 네. 자, 황교안 전 대표도 당시에 그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패배의 원인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시간이 부족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당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책임졌던 그 총선 참패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황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해서 선관위 고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직전에 한번 이렇게 직접 썰어본 적이 있었죠. 저희 뉴스 썰기에는 뭐 다방면에 대해서 다 썰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에 신문 광고를 하나 올렸다는 걸 저희가 전달해드렸죠. 반드시 대선은 당일 투표를 해달라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선관위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해달라는 얘기였죠.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방해하는 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17일에도 또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당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하긴 하지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달라고 또 광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표가리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한 선관위가 사전 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걱정하는 건 논리적 모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나 그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거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하태경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 좀 더 엄격하게 당 내에서 우리 당 당원들이 사전투표를 반대하면은 좀 출당시켜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앞서 저희가 좀 썰어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게 비상식적이다라는 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한 여야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 성향들은 좀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일 투표를 좀 선호합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결과도 보시면 지금 전남 쪽에서 많이 높게 나오고 대구 쪽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지난 대선 당시에서도요. 자,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7%포인트, 반면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7.8%포인트 이겼다. 이런 게 결과도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이 썰기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전투표로 검색을 해봤더니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몇 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당원이 개돼지로 보이느냐?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느냐? 또 왜 자꾸 사전투표를 하라는 이 독려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부정 의혹이 있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거는 민주당을 도우려는 간첩이다. 또 강압적인 사전투표 독려는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주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서 어느 쪽이 지지층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인데 자, 이렇게 게시판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지지층의 어떤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이 경향성에다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결합이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허은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층의 걱정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소쿠리나 택배상자, 비닐봉지 같은 부실을 철저히 개선했기 때문에 3일 투표는 하루 투표를 이긴다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투표 기회가 한 번 있는 것보다 3번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사실 지난 대선에 사전투표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가 뭐 소쿠리에 운반되고 뭐 부실 관리 문제 불거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 여당도 부정선거라까지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건 여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없애야 그런 우려를 없애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대놓고 사전투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 자, 뉴스 썰기는 썰전 라이브의 꽃. 꽃이죠. 예,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무총리의 야당 대표까지 한 법도 잘 아는 중량급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어떤 도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I want you to pick me up, pick me